자, 이제 민선 8기가 출범이 됐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그 강기정 광주시장 또 김영록 도지사에 대한 기대나 공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눈에 띄는 공약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강기정 시장께서는 정말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네. 그리고 영산강과 우치공원, 그리고 무등산까지 이런 테마파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복합 쇼핑몰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이제 꿀잼 도시. 네. 예,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기회 도시 이제 우리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우리 광주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광주가 된다는 걸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어등산 관광단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심 전남방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5가지를 6개월 내에 답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건 좀 위험스러운 거 아닌가? 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하면 이게 굉장히 수익성과 공익성 굉장히 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문제거든요. 네. 이렇게 기한 내에 뭐 하겠다 이렇게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일단 아마 공약과 정책 과제가 지금 일단 취합됐고 아마 7월 중에 도민 보고회를 통해서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광주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그 인수위에서 정책 국정 과제로 내놓은 부분과 상당 부분이 교집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좀 추진될 수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그 예를 들면 고흥의 그 우주 항공 관련 테마파크 이 정도만 겹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그냥 단순한 보기 위한 테마파크보다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좀 더 확대시켜서 또 교집합이 좀 더 나오게, 그러니까 도민 보고회 때는 좀 자연스럽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는 그런 과제, 정책들을 좀 더 제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이 보수 정권 여당과의 협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부 부처에 우리 지역의 인사가 없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국비 확보나 또 지역 현안의 어떤 실질적인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 지자체는 사실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한 국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실제로 아마 문영훈 광주부시장이 거의 매주 중앙정부 부처 왔다 갔다 하면 뛰면서 네. 지금 우리 광역단체에서 취합된 공약들이 각 중앙정부 부처에 반영될 수 있는 그 단계거든요. 그게 반영돼야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그게 또 반영이 되면 이제 정부 예산안으로 이제 국회에 오게 돼서 심사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좀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 이제 문화 경제 부시장 관련돼서 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물론 과거 19대 국회 같이 의동활동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 알 테고 아마 정무수석 하면서 정년 비서관 했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걸 알 겁니다. 다만 이분이 광주 문화 뭐 예산 이런 부분하고 좀 그 접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을 뭐 재정경제 자문역으로 했지만 역시 비상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문 부시장 같은 경우도 행안부 출신이라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지역의 각 국회의원들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반영 단계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서 뛰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아무래도 윤 정부다 보니까 윤 정부에 보면 호남 동행 의원들이 있습니다. 다시 그 의원들하고 다시 힘을 좀 합칠 수 있게 그 의원들하고도 또 정책 협의도 하고 반영될 수 있게 좀 하는 그런 모습 나아가서 이 전남도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당 그 전남도당, 광주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당 광주시당과 정책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될 수 있게 그렇게 뛰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더위도 가끔씩 소나기가 식혀주지 않습니까? 예. 웰컴티를 왜 중간에 안 드시냐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드시고 제가 다음 질문을 말씀드린 동안 좀 드시길 바라고요.
아, 그거 이거 마시면 내일 낮에 시원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자, 제가 이제 궁금했던 사항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걱정했던 국회가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선 의원이었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제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이제 과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국회의장단 구성부터 단독으로 하면 정말 모양이 사납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합의에 의해서 의장단 구성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다만 아직도 지금 지뢰밭이 쭉 남아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그 사기특위 관련돼서 전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4월 달에 합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다시 구성하자, 5대5로 하자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4월 합의대로 하자, 네. 7대 5대 1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위원장 하기로 했잖냐, 이 문제. 다음에 법사위 관련돼서 법사위 위원장은 여당에 양보를 했지만, 그러면 법사위의 기존의 그 권한, 이제 체계 자구 심사권에 대해서 좀 기능을 축소하자,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나아가서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1대 7로 작년에 했었는데 아마 그 숫자로는 되겠지만, 과연 그러면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LGM 운영이라든가 국방위를 또 여야 중에 누가 받느냐, 그 논란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가서 또 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재까지는 특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상설화하자.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 기획부터 시작해서 이걸 좀 3단계로 좀 제대로 심사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 여당에서는 왜 국간 열쇠를 국회에서 야당이 그렇게 가지려고 하냐, 여기 또 네.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어서 본격적으로 국회가 상임위까지 정상 가동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산 넘어 산이네요. 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지금 물가, 저기 네. 기름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네. 지금 환율도 오르고 있고요. 정말 그 우크라 전쟁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기 상황이거든요. 네네. 우리 민생을 위해서 국회 하루빨리 가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협상을 해야죠. 네. 빨리 타결해서 좀 국회가 정상 가동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도 확정이 됐고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출마가 불가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역할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사실 계시는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정말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지방선거를 위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당시 그 낙선한 후보께서 이제 강곡하게 전화를 해서 이제 영입을 했던 거고. 네.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정말 민주화를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성 관련된 문제 이런 데 제대로 역할을 다 하셨거든요. 이제 다시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그 비대위 이제 임무가 끝나고 이제 8.28 전당대회에 남았는데,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이게 권리당원이 자격이 있어야 피선권이 있다라고 그렇죠. 돼 있는데, 네. 근데 좀 이런 점은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아니 당 대표의 위치에 상응하는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때는 그런 거 따지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당 대표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건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상무위의 결정에 의해서 또 그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이 8.28 전당대회 출마한다면 어쩌면 그 민주당 내 당대표 그 선거 과정에서 정말 그 20대 특히 여성 이런 그 의견들을 대변하면서 민주당이 좀 더 이 역동적인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는 당대표 출마를 봉쇄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게 정치적 측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만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나 비대위원장까지 했는데 여전히 피선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때 거부했을 때는 또 이제 법적 분쟁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데자뷰되는 모습이 예전에 그 이준석 지금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선임이 됐을 때 그때 모습하고 좀 지금 약간 박지원 대표가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이제 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이 이어졌는데 앞으로 구도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과거 이낙연 전 근데 이제 국무총리에서 물러나고 당 대표 출마했을 때 그때도 어대낙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그때 좀 더 이낙연 그 당시 당 대표 후보께서 치열하게 경쟁했으면 이번 대선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어대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풀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니까 8.28 전당대회가 아무 그냥 별 기대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97 세대들이 이른바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지금 네. 이른바 뭐 이강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좀 살아있는 정당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 구태의연한 어차피 어대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뭐 이 정치 개혁, 세대 교체 이걸 외칠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네네. 예를 들자면 그 전에는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네. 앞으로 지금 이른바 친문 뭐 홍영표 뭐 전체 이런 분들 출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명 세력과 과거 친문 세력들이 젊은 97 세대들하고 이걸 힘을 합치면 정말 그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과 97 세대 예를 들면 단일화된다는 대표적인 한 분 이렇게 치열하게 함으로써 정말 이 민주당 8.28 전당대회가 네. 어떤 전당대회보다 정말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을 제가 볼 때는 살리는 정말 역동성을 부여하게 네. 되는 네. 그런 출마라고 보입니다. 경험과 참신함의 대결 그렇죠. 구도가 네, 네. 이루어지면 예, 예. 흥행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국민의힘 지금 30대의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끌어서 두 번의 선거 그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도 40대 후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총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 뭐랄까 실망감, 그러니까 대선 패배로서 네. 그런 것들 좀 치유도 해주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방금 말씀하신 97그룹이 90년대 학번, 70년대생 예. 97그룹에 대해서는 뭐 세대 교체론, 뭐 이재명 대항마 등 다양한 시선이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당을 잘 통합하고 170석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운영 능력에 대한 건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전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 의원과 이른바 이강 그 4명의 그 97 세대 후보들과 5명이 이렇게 그 결선까지 간다는 것은 네. 사실은 이기기 어렵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권하는 방향은 그 4사람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떤 단일화 방법을 통해서 단일화되고 네. 그러면 97 세대의 대표 주자 한 사람으로 단일화되고 그 후보와 이재명 의원과 경쟁하게 되면 정말 그 역동성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아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 170명이나 되는 그 의원들을 40대의 초선 내지 재선 의원이 과연 이렇게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오히려 그 참신한 리더십, 개혁적인 리더십 이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차기 다음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역시 가장 유력한 후보냐 이렇게 너무 뻔한 결과가 예측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정말 이렇게 그 개혁에 대한 그런 희망 이런 게 좀 제대로 솟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97 세대들이 그렇게 단일화를 통해서 선전하게 되면 정말 그 여러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희망이 솟고 정말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경쟁 구도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정치 이슈 또 중앙 정치권의 이슈까지 세심하게 송기석 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